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군의 작전이 아니었다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군경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 날 김여정은 본질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면서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도발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은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작년 9월에는 조용했던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직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이를 밝힌 것은 도발의 명분을 위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무인기 출처증에 대한 조사도 없이 우리가 보낸 적 없다고 밝히고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북한의 주장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김여정이 그나마 현명, 운운하며 우리 군을 조롱할 빌미를 줬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문제에 대해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북한은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최소 10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습니다. 2017년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던 북무인기에선 성주 사드 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 551장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까지 나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북한은 무인기 5대를 서울 일대에 침투시켰고 이 중 한 대는 대통령실 주변에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기보다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충격적 안보 참사라면서 내각 개편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북한 규탄보다 군과 정부 비판이 먼저였습니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이제 민간을 겨냥해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의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와 북한이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자행이 된 무력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모두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에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다는 것도 북한 주민은 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사실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